동양인들? 동양인 피지컬이라고 해봐야 뭐 해봤자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동양인들은 다 작고 볼품 없었어. 그냥 작은 게 귀엽던데? 여기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미군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이 미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군복무 중인 해리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군인 출신이시고 집안에 군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또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남다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듣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저도 자랑스러운 미국의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다했어요. 미국의 사관학교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대학으로 꼽힐 정도로 미국에서는 명문대로 꼽힙니다. 당연히 입학하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욱 어렵죠. 저는 최고 수준의 성적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제가 매진한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월등하고 싶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키우는 데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입문했죠. 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유도. 이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테니스 등 사교적인 스포츠에도 능통했습니다. 이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군인이 되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생은 보통 신체적인 피지컬이 월등한 경우가 많죠. 구릿빛 피부에 마초 같은 남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그 덕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가서까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키가 크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했었고 남들보다 덩치도 컸으니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성적까지 좋았으니 주변의 인정은 덤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무식하고 힘만 센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해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던 중 졸업 후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일 미군 부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자국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여 일본과 함께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있죠. 주일 미군 부대에 방문하게 된 저와 몇 명의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성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 함께 해도 되는 건지 토론하며 일본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햇병아리 장교인 저희가 장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알 수 있을 리 없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의 군인들과 일본의 자위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저희가 왜 함께 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간 동기들은 일명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곳을 방문해보며 각 군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군대도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군사력은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오면 가장 좋은 곳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테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듣게 된 소식이었는데 자위대에서 훈련을 받던 자위관 후보생이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서 2명의 자위대원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진 2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부대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 군인들에게도 그다지 기대감은 없었어요. 동양인의 피지컬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일본의 자위대원들이나 한국의 군인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군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만 잘할 것 같은 범생이상? 딱 그 정도였죠. 한국 군인들을 보고 든 생각은 장성들을 보좌할 실무진들이나 데려왔나 보다 였습니다. 이런 인상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군인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고 딱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인들이 일본에서의 시간은 어땠느냐 앞다퉈 물었지만 저는 해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으로 갔더니 그것부터 물으시더군요. 저는 똑같이 그저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한국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가서 한국 군인들도 만났다며 저는 전역한 지 한참이 지난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물으시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한국 군인들은 어땠니? 훌륭했니?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을 판단한 거겠지만 그것만 보고 한국의 국방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두 분의 말이 어른들이 의뢰하는 충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겸손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와 같은 말이요. 두 분은 군인이시니 어떤 적이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은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군사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고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군인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주한미군으로 갈 사람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많았지만 저는 미국의 군인으로서 미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묻더라고요. 해리 정말 안 갈 거야? 나는 혜린이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 몇 번을 말해? 나는 미국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군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때 동료가 덧붙인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태권도 대회잖아. 대체 왜 안 간다는 거야? 거기서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닌데. 태권도 대회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원자를 구하는 거였어? 동기는 기가 찬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 간다고 한 거야? 난 네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아주 의아했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정말 태권도 시합에 참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당시 저는 태권도를 배운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을 섭렵해서 다른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태권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였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대단했거든요. 특히 태권도의 발차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것이 호감의 이유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이지만 세계에서 유도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는 프랑스를 꼽기도 합니다. 저는 군인이자 무도인으로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실력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종주국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실력은 과연 어떠할지 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의 피지컬이나 외적인 부분이 저에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태권도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이들이니 무언가 배울 점이 단 하나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 저는 2명의 군인들과 가까워졌는데 한 군인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온 한국은 매우 더럽고 미개한 나라였다고 했어. 사람들은 오물이 묻은 손으로 밥을 먹고 미군 부대에서 뭐라도 조금 얻어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황폐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겪은 거야. 우리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군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라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랑 네 말 중에 뭐가 더 신빙성 있을까? 두 사람의 언쟁이 점점 심해져 갈 때쯤 저의 중재 덕분에 두 사람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겨우 진정시켜놨던 다른 군인이 또 비아냥댔습니다. 빈부격차 몰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나라라고 다를 게 있겠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돼? 무엇보다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냐?
제가 한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이 우호국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내비치는 게 영 안 잊고 왔습니다. 그만들 좀 해. 이렇게 한국을 비난할 거면 대체 여기를 왜 온 거니? 시답잖은 논쟁이라 생각했지만 이 대화는 의외로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으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한국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부터 조금씩 당황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비난했던 다른 군인은 저보다 심했죠. 한국의 공항은 온갖 첨단 기계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버지니아주가 시골이기도 하고 나고 자란 곳도 시골인지라 이렇게 화려한 기계들은 처음 봤기에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공항에 안내 기계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군인을 슬쩍 보니 놀란 건 둘째치고 신기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가장 잘 꾸며놨겠지? 라며 어떻게든 깎아내릴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사람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버스로 옮겨 탔는데 세상에나 버스도 엄청났습니다. 덩치가 큰 미국인들이 앉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의자에 버튼만 움직이면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가 움직이더라고요. 외제차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청결하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비난만 하던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뭐 어쨌다고? 헛기침하는 그 군인을 비웃으며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제가 평생 보고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군인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국과 똑같이 구현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주한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을 지나보냈습니다. 물론 그중 8알 이상이 시차 적응이었지만요. 대망의 태권도 경기가 있는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해리,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분명 네가 이길 싸움인 게 뻔하잖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씩 웃고 말았죠. 그렇게 경기장에 도착한 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우통을 벗는 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커룸에 왔다는 건 경기에 참가한다는 건데 제 기준에서 몸이 너무 얇았거든요. 근육이 잘 잡혀있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저 정도 체급으로 대체 누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도복을 입었고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키가 큰 군인들도 많았고 동양인이라 믿기지 않는 피지컬의 근육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동양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보다 몸을 키우는 게 어렵다는데 약이라도 먹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본 한국 군인들이 제가 보고 들은 모습과 너무 달라 기가 죽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섭렵한 무도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미국에서 가르쳤던 태권도 선생님보다 훨씬 날렵한 몸짓이었어요. 그중에는 선수 출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또 얼마나 유연한지 다리를 뻗어 공격하는 자세의 가동 범위는 자신들과 저의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전한 미군들 중 한국 군인들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군인을 꺾었다는 그 한 명도 한국계 미국인인 미군이었습니다. 제가 경기에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미군들은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렸죠.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런데 맥도 못 추리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으니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도 못 들고 주저앉아 땅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경기를 한 한국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손을 내밀며 굿게임이라고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에 힘을 얻어 한국 군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죠. 미군들의 분위기는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난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어. 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억지로 질질 끌려갔죠. 그런데 우리 먹는 건데?
동료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고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기?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기? 한국에 왔으면 한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발에 치이는 고기를 준다니 경기에서 참패한 것도 죽겠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왕 먹는 거면 그럴듯한 걸 먹어야지. 고기가 뭐야? 우리가 고기도 못 먹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냐? 저는 한국 군인들이 참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일부러 우리를 엿먹이려고 이런 음식을 선정한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 세팅된 테이블의 모습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고기를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석쇠가 있었고 옆에는 갖가지 채소와 양념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스테이크에 있는 가니쉬 같은 용도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구니에 채소는 왜 있는 건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상급의 고기였어요. 이게 소고기라고? 이 소고기를 뭐라고 한다고? 한우라고? 한우라고 불리는 고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풍부한 육즙에 부드러운 식감까지. 그런데 저희를 놀라게 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한 한국 군인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익히지 않고 먹더라고요.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굽기 조절을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할 때는 무조건 바싹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자 한국 군인은 아무 문제 없다며 고기를 권했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이런 고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마스터 최,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한국 군인은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기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쌈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포만감 있고 건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저희는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경기를 했던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태권도에 큰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여러 나라의 스포츠를 배워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인 건 맞지만 이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정도인가요? 그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씨도 알겠지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빼앗긴 것도 많았고 지킬 것 또한 많았죠. 그중 하나가 태권도예요. 우리 민족의 무예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조들 덕에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권도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예요. 저는 단순히 태권도를 스포츠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태권도에 담긴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대화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태권도를 대했는지 깨달았고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참가했으니 한국 군인들에게 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잠깐의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토록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나라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배출해냈더군요.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을 비난했던 군인을 찾아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됐든 기회가 생긴다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볼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한우의 맛도 잊히지 않네요. 그 환상적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해리 씨가 주한미군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다 겪었던 사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읽다 보니 우리나라 태권도가 얼마나 대단한 전통 무예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